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성범죄 사건의 처벌과 대책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최미듬 시청자 평가원과 사회부 이승윤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성범죄 사건 좀 끊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군대 내 성범죄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나요? 네, 며칠 전 해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다 긴급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지난 5월 국방부가 병역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성범죄 특별대책 TF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터라 더욱 유감스러운 소식이었는데요. 이에 국방부는 7월 4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송영무 장관 주재로 공직기강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군대 성폭력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와 예방 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 추가 대책도 추가로 발표되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에 소홀해 신원 노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중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초중고교에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전교생을 대상으로 피해 여부를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대학교 역시 성폭력 담당 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또 성범죄 발생 시 학생이 징계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투명한 조사가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또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성폭력 방지 대책 마련만큼이나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공직기강 점검회의와 정부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추가 대책회의에서 발표된 다양한 성폭력 방지 대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른바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퍼지면서 이번에 경각심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졌었는데 그렇지는 않은가 봅니다. 현실에서는요. 지금 이번에 공직기강 점검회의, 정부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추가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어떤 방안들이 나왔습니까? 네.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말에 이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 이후 미투 운동이 번진 지난 5개월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각 분야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이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바로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두려움 없이 고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는 이 공무원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관리자 등이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경우에 엄중히 처벌하는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이 피해자가 요청을 하면 사건 조사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사업장 내 이 성희롱, 성차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남녀 고용평등 전담 이 근로감독관 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이 발생 시의 조치 사항을 취업 규칙에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이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는 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 성차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성폭력 담당 기구 설치, 운영을 의무화하고 이 징계사안 발생 시에는 전수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이 초, 중, 고교에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을 보급합니다. 또 이 교수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학생 관련 사건인 경우에는 학생이 이 징계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제도화됩니다. 또 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이 국공립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이 징계권자의 재량에 따라서 이 징계 수위가 결정되다 보니 솜방망이 처벌 혹은 이 불투명한 처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그간 높았습니다. 네. 이윤택 연출가와 김기덕 감독을 비롯해서 유난히 성폭력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던 이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신고 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그동안 접수된 이 특별 신고 상담센터의 신고 상담 사건을 분석해서 백서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가해자는 이 문화예술 분야 보조사업 심사 시에 심사위원회에서 배제하도록 관련 지침 역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성평등과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이 체계적으로 추진 개선되도록 이 주요 부처의 양성평등 전담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구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성희롱 금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단독 법률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에 이 성희롱의 피해 구제 조치 수단 등이 각자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합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성폭력 근절 대책의 컨트롤 타워를 맡은 여성가족부는 각 분야 대책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서 이 보완 대책을 발표했고 모두 19개에 이르는 이 법률 개정 내용 등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책들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가부는 지난 3일 이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이 관계부처 합동 성희롱 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얘기를 한 것처럼 대책들 그리고 보완 대책까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얼만큼 잘 시행되느냐가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될 내용이기도 한데요. 평가원님은 또 관련 보도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네, 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 5개월째를 맞이했지만 그간의 여러 성범죄 사건에 대한 명확한 처벌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달라서 처벌 여부나 수위를 판단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으로 짐작되는데요. 그런데 남녀 관계에서 상대에게 앙심을 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 일명 디지털 강간 사건에 있어서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처벌되더라도 그 수위가 매우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상대로 상대방 몰래 인터넷상에 유포했더라도 촬영이 동의하에 진행되었거나 또 유포에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내연녀 나체 사진을 SNS에 유포하고도 성폭력 처벌법상 무죄가 판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동영상 및 사진이 유포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어떤 사이트에 얼마나 유포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고통을 평생 감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잣대가 피해자의 편에 마련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 기준이 현실에서 발생한 사건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네, 삽시간에 누구에게나 퍼질 수 있다는 인터넷의 속성상 정말 이 같은 성범죄 피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처벌 기준,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좀 네.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이 관련해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당부한 내용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문 대통령은 여성들의 문제 의식은 일반적으로 이 몰카 범죄나 유포에 대한 사회적인 처벌이 너무나 가볍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수사가 되면은 해당 직장이라든지 이 소속 기관에 즉각 통보를 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했거든요. 현행법에서는 이 몰카를 찍고 유포하는 불법 촬영 범죄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신상 정보 공개 대상자가 됩니다. 이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률 개정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피해가 중대한 이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해서 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 자신의 신체 촬영물을 타인에게 유포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시킨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이 됐는데 이 법안 역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또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악용되는 이 변형 카메라의 제조, 수입, 판매 등록제 추진에 관련해서 또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제조 단계에서 등록을 실시하고 유통 단계에서는 이 구매자 등록을 받음으로써 유통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조 방법 게시도 금지를 하고 위반하면 징역이나 이 벌금을 부과하는 변형 카메라 등록제 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 경찰은 불법 촬영물 범죄를 이 사이버 테러에 버금가는 사안으로 취급해서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킹 사건을 원래 전담해왔던 경찰청과 이 지방경찰청 소속 사이버 테러 수사관 159명을 투입했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단체로부터 제보받은 이 불법 음란 사이트가 무려 860곳입니다. 이곳들을 우선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이 불법 음란 사이트와 SNS,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서 유포되는 이 불법 촬영물을 이 자동 탐지하고 이 방심위와 연계해서 신속하게 삭제하고 차단하는 이 추적 시스템을 오는 10월 가동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 불법 영상물 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인공지능에 음란물 정보를 미리 입력을 해서 이 학습을 시킨 뒤에 유통되는 영상이 불법 촬영물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파일 공유 사이트에 아예 올리지 못하게 미리 걸러내는 기술입니다. 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과 관련해서 이 피해자가 방심위, 경찰청, 또 여가부 등의 삭제 요청을 하면 국내 사이트는 대부분 이런 시정 요구에 따라서 삭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해외 사이트입니다. 이 삭제 요청을 수용하지 않아서 방심위가 해당 사이트에 이 차단 조치를 하게 되는데 종종 이런 해외 사이트는 우회 페이지를 생성해서 또 몰카를 계속 유포하는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해 왔었습니다. 경찰은 이 외국에 서버를 둔 해외 음란 사이트 수사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청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국제 공조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법무부도 미국, 일본 등과 양자 사법 공조 회의를 열어서 이 해외 사이트를 통한 몰카 유포를 더 이상 못하게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여성가족부도 최근 이 유엔 여성기구 주한 미국 대사관과 이 국제 공조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부터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를 설치해서 국비로 이 몰카 피해 상담, 무료 소송, 의료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고요. 2,200건의 불법 촬영물을 삭제 지원해 왔습니다. 특히 오는 9월부터는 이 몰카 삭제 비용은 우선 국가가 지원을 하고 삭제 서비스에 들어간 비용은 이 가해자한테서 통지 이후에 한 달 안에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네, 우선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그걸 막으려면 정말 많은 인력과 시간이 드는 만큼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성범죄 사건의 처벌과 대책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최미듬 시청자 평가원과 사회부 이순윤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6월 28일에 있었던 YTN DMB 6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로 개표 방송을 그동안은 이제 누가 몇 표 이런 것만 좀 생각을 하면서 보다가 전체를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숨어 있을 수 있었구나, 이런 곳에 이런 걸 좀 확인하는 과정이었고요. 투표율이라든가 개표율 이런 것들에 적절하게 이 지역의 컨셉이라든가 그런 것을 연결해서 한 것도 그런 화면 구성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제주에서 출발해 갖고 이렇게 서울로 쭉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을 구성한 것, 그리고 주로 이제 1, 2등 중심의 강자 중심의 이런 결과들을 중심으로 보여줬는데 YTN 같은 경우는 어쨌든 5등까지 이렇게 쭉 보여주려고 적절하게 배치한 이런 부분도 보면서 YTN이 좀 소수자 감성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건가, 이런 좀 긍정적인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개표 방송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좀 긴장감 있게, 속도감 있게 이렇게 진행되지 않은 것은 좀 아쉽긴 하더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2부의 진행자들이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한가, 그런 게 개표 방송을 보기에는 조금 더 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진행자는 남녀 2분이 나오고 평론가 2분이 나와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좀 단조로웠어요. 그리고 패턴이 좀 변하지 않다 보니까 뭐 평론가가 바뀌긴 바뀌었는데, 또는 뭐 진행자가 바뀌긴 바뀌었는데 그 어떤 구성이랄지 또 이야기하는 내용이 거의 뭐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긴장감이 많이 좀 떨어지고 지루한 느낌이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이제 그 좀 좋은 점은 지역별 특징을 설명하는 화면들이 좀 다채롭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좀 다른 물론 뭐 다른 방송사에서도 그런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방송사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YTN이 조금 차분하면서도 특징을 잘 설명해 줬다, 그런 면으로서는 좀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투표가 딱 마감이 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그 출구조사가 발표가 되고 실시간으로 각 정당의 모습이 나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은 아직 그 앵커들이 사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아직 준비가 되지 않고 순간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멘트나 이런 것들이 나갔어야 됐던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좀 자연스럽지 못하게 좀 말을 조금 더듬는 듯한 그런 느낌? 뭐 이렇게 지금 상황이 뭐 좀 이렇게 좀 부자연스럽다라는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표 그 현장 상황은 되게 왠지 조금 흥분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당사자들이나 그다음에 그 결과를 지켜보는 사람들이나. 그런데 그 진행되는 건 너무 잔잔하고 패널들도 뭐 그냥 덤덤하고 막 이러니까 조금 좀 그런 부분도 조금 좀 아쉽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시청률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타 방송사에 비해서 이번 선거 개표 방송에 조금은 안이한 그런 편성과 운영 방식이 아니었나 하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자를 좀 다양화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원래 그 시간에 방송하던 그 프로그램의 앵커가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선거 개표 결과만을 꾸준히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혼자서 리포트를 한다던가 그런 점이 조금 그 장거리 보도에 있어서는 좀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 채널로 이렇게 많은 시청률을, 그러니까 시청자들을 뺏기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걱정도 되긴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린다면, 아까 조상원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거 개표 방송이라는 것이 사실은 재미가 없는 방송인데 이것도 재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편성 기획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선거도 축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선거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기획을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단조롭고 마치 이게 라이브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그 월드컵 경기를 북한에서 현장 소음 꺼버리고 진행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현장의 그 생생함, 긴장감, 막 시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그 리얼하게 전달되지 않고 차분해도 너무 차분한 아주 평온한 그런 개표 방송이 아니었는가. 이번에 또 하나 좀 아쉬웠던 것은 논평이나 질문이나 이런 부분에서 통상 선거의 승패를 광역단체장 또는 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또 기초단체장까지는 통상 그렇게 이제 많이 언급을 하는데,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아주 의미 있게 봤던 것은 아주 풀뿌리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의원들, 아마 그 현재 여권 진영, 진보 진영에서 기초의원을 이긴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실제 이들이 손과 발이거든요, 조직에. 이 지형이 바뀐 것은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꼭 광역단체장 숫자, 기초단체 숫자만 잡고 집착하는 거 보면서 그런 풀뿌리에 대한 좀 심도 깊은 그런 해설이 좀 부족했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SBS라든지 KBS라든지 MBC라든지 하고 비교를 하자면 좀 엉성해 보이는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 그쪽 물량 공세에 이제 맞서는 게 뭐 중과부재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래도 가끔 가다 보면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썼으면 하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아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전에 좀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 진행자들이 나와 있는데 뒤에 이제 배경 화면이 있는데 굉장히 좀 그 해상도 떨어지고 엉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 일상적인 날의 그 정규 편성하고 큰 차이가 없었다 하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그 다소 그 개표 방송에 이라는 거에 대한 기대에 못 미치는 약간의 식상함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그 패널이 토의하는 내용, 패널이 이제 얘기하는 내용도 뭐 앞으로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뭐 사실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그 예상하고 있는 것하고 크게 다른 얘기가 없었어요. 이제 그런 게 좀 아쉬웠고. 우선 시각적으로 봤을 때 지역별 투표율을 보여줄 때 그 전년 대비 증감, 숫자 표시 정보가 저는 되게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 눈에 쏙 들어오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역 투표율 그 개별 보도 한 다음에
전체 지역 투표율의 집계 이거를 좀 그림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면은 이해하기도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노약자나 이제 저희 같이 정치에 관심이 적은 젊은 여성분들을 위해서 어느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안내가 되게 오랫동안 보고 있었는데도 안 나와가지고 이걸 내가 알아서 검색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궐선거, 광역단체장, 교육감 등등등 비대위원까지 이 단어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선거를 투표를 어디다가 해야 되고 이걸 설명을 안 해주면은 줄줄이 나열된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투표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 밑에 투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제 주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위원님들의 말씀과 제가 느낀 게 과연 개표방송의 목적이 뭐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인데 아까 방화국 위원님 말씀하신 기초의원은 전혀 보도를 안 했습니다. 어느 방송국이든. 그러니까 YTN 또한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선거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아까 김소월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20, 30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발 나가지 마시고 놀러 가지 마시고 투표하십시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우리가 20, 30대 분들은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항상 보는 대로만 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개표방송은 이랬다. 라는 틀 속에서만 계속 진행되지 않았나.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부적절하게 표현된 좌측 상단의 자막이나 인터뷰 내용 자막에 오타가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4일 방송된 김정은의 화장품 사랑이란 좌측 상단의 자막은 김정은이 유독 화장품에 애착을 보인다고 전달한 느낌이 들었는데 화장품 자체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행보라고 알고 있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박삼구 회장의 기내식 대란 관련 사과 기자회견에 방송된 내용 자막인 나흘째 직접 사과에서 나흘째는 나흘 동안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나흘 만에라고 수정해야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대란 상황을 정리해준 기사의 인터뷰 내용 자막에서 이석적으로 잘못 표기된 오류가 있었는데 인터뷰어가 설명하는 업체들에 대해 자막을 추가적으로 삽입해 시청자의 이해를 도운 것은 적절했다는 시청자 의견도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웅 경남대 교수로부터 시청자 권익 보호와 공공성, 다양성 확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방송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하면 방송의 공공성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방송 전파는 사유재산이 아니라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청자가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송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종편, 보도 전문 채널은 시청자위원회와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YTN 시청자의 눈이 바로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시청자가 방송에 참여하는 방법은 시청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송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SNS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시청자 제보나 정보 제공으로 간접적인 참여도 합니다. 시청자들의 방송 제작 참여가 보장되는 것이 곧 바로 시청자의 권익 보호인 것입니다. 각 언론에서 시민기자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편화된 스마트 모바일 시대에 사용자 제작 콘텐츠인 UCC 참여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취재 카메라가 미처 현장 취재를 못했을 경우 돌발 사건 현장의 생생한 영상을 시민들이 즉시 제보를 해주기도 합니다. 시민이 제보한 사건 현장 영상이
결정적인 특종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태풍에도 시민이 제보한 영상물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참여 형식도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억울함과 궁금증을 풀어주는 프로그램도 있으며 TV 드라마 스토리 구성을 시청자들이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청자의 방송 참여는 직접적이고 감정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시청자 참여 구성이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다양화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검증이 안 된 시청자 참여로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상황이 우려됩니다. 각 방송사는 갈수록 급증되는 시청자 제보 시스템에 대한 매뉴얼 정비가 요구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시청자 참여는 시청자의 의견과 독창성이 수용되고 다양성이 확보돼야 합니다. 특히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담아내어 공공의 이익과 시청자 권익이 보장돼야 하겠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각 지역의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시청자 미디어 교육과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미디어 격차 해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계층별로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전 국민 대상의 평생 교육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 참여 확대는 방송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시청자의 시각을 다양한 영역에서 반영하고 시청자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